콧구멍에 자극 없이 쏙 들어가게 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쓸 필요가 없어요. 조금 더 개선되거나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안녕하세요, 성형학개론입니다. 또 질문이 있는데요. 병원에서 리테이너 하라고 줬는데 넣을 때마다 아프고 넣으면 욱신거리고 빨개지는데 괜찮나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자, 리테이너를 왜 쓸까요? 사실 일반적으로 리테이너를 저희들이 코성형하고 쓰라고 하진 않잖아요. 모양이 괜찮으면 의사들이 권할 이유가 없습니다. 선생님도 아마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쓰라고 했겠죠. 저 같은 경우는 찌그러졌거나 이런 것들을 펴줬을 때 구조는 펴졌지만 겉에 조직은 옛날 모양이 남아있단 말이에요. 근데 수술하고 나면은 초반에 그게 변화하는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쓰면은 조금 더 매끈해지거나 좀 자연스러워지거나 뭐 이런 형태에 도움이 됩니다. 자, 근데 저는 리테이너보다 코튼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선호하는 게 제 경험상 그게 좀 더 편하고 좋다라고 하는데, 리테이너는 예전에도 썼고 지금도 다른 선생님도 많이 쓰겠죠.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리테이너가 콧구멍에 자극 없이 쏙 들어가게 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쓸 필요가 없어요. 조금 더 개선되거나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조금 빡빡하게 들어가는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당연히 그러니까 넣으면 쓸리거나 아프겠죠. 빨개지고. 근데 이러지 않으려면은 연고를 바르고 넣으라 이렇게 말하는데, 제가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 연고의 기능은 윤활제 역할이에요. 어디 좁은 데 들어갈 때 몸에 기름 바르고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가면 좀 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, 무슨 종류의 연고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얇게 발라서 미끈거리는 거를 만드는 목적으로 쓰라고 하는 거고요. 상처가 그냥 깔끔하다고 하면은요, 저는 오일 종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리테이너 답변을 이렇게 드렸고요. 사실 이제 그 전에 더 큰 카테고리로 들어가면, 자, 이거는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신 분들 드리는 핸드아웃이죠.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주의사항이에요. 수술 끝나고 그날 가는 날 부목을 눌러서 피가 고이지 않게 해주세요. 이거 병원마다 스타일 다르고 할 건데, 코 수술하고 나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고요. 모든 수술에 피가 멎을 때까지 주의해야 된다. 수술하는 의사들이, 서전들이 제일 싫어하고 또 걱정하는 게 수술 후 출혈, 이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뭐 상처 덮어놓은 꺼즈 뭐 갈아주세요, 뭐 이런 거고, 뭐 이거 다른 모든 수술에 포함되는 거죠. 뭐 당연히 뭐 물 닿으면 안 되고 세안하면 안 되고,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코 패킹하고 있으면은 입술 굉장히 많이 마르죠. 불편합니다. 괴로워요. 그래서 뭐 그런 거 관리하셔야 되고, 초반에 코에 들어간 솜, 패킹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안 되잖아요. 이거 상식이잖아요. 근데 제거한 분도 있어요, 아직도. 그리고 뭐 연고는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말 것. 모든 종류의 연고는 다 똑같습니다. 뭐 약 드시고 진통제 드시고 뭐 이런 거고요. 한 달 동안 음주, 흡연, 사우나, 과격한 운동 금지. 뭐 안경은 좀 나중에 착용하세요.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. 요거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, 일단 초반 지나고 나서 패킹을 뺀단 말이에요. 뺀 날 사실 그날 다시 코 피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제가 이 코 출혈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, 혈관이 터지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열받는 일이 있거나 얼굴 뻘겋게 된다든지, 뭐 아니면 혈압 진짜 오르거나,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. 실밥 다 뺐는데도. 뺀 당일은 괜찮았는데 그날 저녁이었는지 밤에 다시 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코가 갑자기 빵 붓거나 뭐 멍이 빡 올라오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다음날 오지 말라고 했었어도 연락하고 오셔야 된다. 그리고 뭐 코 안에 깨끗하게 해주고, 뭐 연고 바르고 뭐 등등등등. 그래서 당일날 며칠 동안은 이렇게 출혈 관련된 주의사항이 제일 많고요. 냉찜질, 이건 모든 수술의 또 공통점이죠. 뭐 쌍꺼풀하고 나면은 여기에 얼음 맨날 대고 있고, 피부과 같아서 여기다 뭐 대고 있고, 이거는 다 비슷하잖아요. 초반에 하는 냉찜질은요, 혈관 수축을 유도하기 위해서죠. 뜨거운 데 가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혈관이 확장돼서 오고, 추운 데 가면 코끝 하얘지고 이런 거는 수축돼서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출혈 관련돼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피가 많이 나는 경우는 그냥 얼음만 살짝 대가지고는 부족하다. 자, 전쟁터에 가서 총 맞으면 어떡하냐, 얼음 대고 있냐, 양말 같은 거라도 그냥 딱 대고 벨트로 꽉! 압박이다. 중요합니다. 그리고 언젠가는 냉찜질에서 온찜질을 넘어가야 되거든요. 냉찜질은 혈관을 오그라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. 온찜질은 순환을 좋게 하려고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초반에는 냉찜질인데 그 급성기를 넘어가고 조금 살만해졌다 하면 이제 온찜질로 가는 거다. 그리고 실밥이나 부목 제거는 이것도 병원마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한 일주일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부목 뗀 날 당일날 갑자기 확 부어오르는 사람도 있고 아닌데, 그것도 하루 이틀 지켜보고 더 심해지지 않는다면 괜찮은 거예요. 근데 더 심해진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시 또 병원을 뛰어가셔야 됩니다. 마찬가지로 금주구면 이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 뻔한 얘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좋습니다.
수술하는 직후라면 정말 안 좋습니다. 여자분인데도 제가 일부러 붙잡고 담배 피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. 수술한 의사가 붙잡고 얘기해주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자, 무거운 물건 들거나 과격한 운동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도 같은 얘기예요. 혈압 문제라든지 선생님 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? 땀 내는 거 좋습니다. 사실은 가볍게 걷거나 뛰어서 약간 땀 흘릴 때 정도까지 운동하는 거는 평소에도 좋지만 수술한 직후에도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유산소는 하시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초반 막 며칠, 그리고 실밥 빼고 나서 일주일, 코 패킹 빼고 나서 며칠, 저도 좀 두서없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본인이 걱정했거나 신경 썼던 부분이 있으면 뽑아서 기억하셨다가 관리하실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성형외과론 조기라 원장이었습니다.